뭐랄까, 댓글 보면은 좀 서운하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아, 이거를 어떻게 좀 정리를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라방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라방을 켰습니다. 머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댓글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샤이닝 펌이라는 거 같은 경우는 머리 자체를 곱슬기 있는 부분을 정돈을 시켜주면서 볼륨을 잡아주고 그냥 정말 한 듯 안 한 듯한 느낌을 주는 게 샤이닝 펌이거든요. 그거를 조금 덧대어서 조금 더 컬 있게도 하고 컬 없게도 하고 아예 정말 컬 없는 느낌도 많이들 하시거든요. 스타일을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웨이브가 아예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볼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경우에 드라이 펌처럼 한 듯 안 한 듯한 느낌으로 많이들 해드리고, 그래도 컬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CS 컬, C컬과 S컬이 같이 혼합된 컬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좀 더 웨이브가 좀 더 강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더 강하게 웨이브를 하는 편이에요. 머리 교정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갈라져 갖고 스타일 잡기가 너무 힘든 분들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머리 교정을 한 다음에 정돈을 시키고 나서 머리 자체를 볼륨을 다시 한번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볼륨을 작업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앞머리를 내릴 수 있게 하는 게 모류 교정 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유지 기간이 어떻게 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되게 많으신데, 사람에 따라 정말 많이 다른 게, 머리 자체가 이제 모류 자체가 조금 휘어진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래 가고요. 그리고 머리 자체가 모류가 정말 많이 심하게 돌아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모류 교정을 하면서 이 정돈을 계속 시켜줘야 되거든요. 기간 같은 경우는 고객님 따라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운펌처럼 누르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누르는 게 아니라 모류를 건드려서 볼륨을 죽이지 않으면서 모류가 돌아간 방향을 일자로 만들어준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볼륨이 죽지 않는 거죠, 많이. 앞머리를 볼륨을 살릴 때 대부분 그냥 볼륨을 살리는 경우가 있는데, 모류 교정을 하고 볼륨을 살리고 다시 말아서 컬을 형성해 주거든요. 다른 앞머리 펌보다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는 편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구독을 많이 눌러주셔갖고 제가 이제 1만 명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딱 눈 떴는데 딱 된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층을 내고 싶은데 층을 낼 수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얼굴이 내가 긴데 층을 내면은 더 이상해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위에 부분은 층을 내되 아래 부분은 층을 내지 않고 밑에 부분에 숱을 치면은 전체적으로 층을 난 느낌이 나거든요. 그리고 얼굴이 보완이 돼요. 얼굴이 작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층을 내고 싶은 분들은 아랫부분에 층을 많이 내지 않고 위에 부분에 층을 내서 전체적인 층을 낸 것처럼 만들면서 얼굴을 보완시키면은 훨씬 더 예쁜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머리 교정하러 오셨는데 앞머리 자체가 잔머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머리를 잡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는데, 롤브러쉬로 큰 걸로도 해보고 작은 걸로도 해보고 그 찍찍이 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도 해보고 그래도 다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꼬리빗으로 살짝만 건드려주면은 그 잔머리 부분을 없앨 수 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잡아드리면서 알려드리면서 이제 진행을 한 적이 있거든요. 갈라지는 부분 같은 경우도 꼬리빗으로 잡은 다음에 아랫부분을 이렇게 건들면서 드라이 바람을 주게 되면은 휘어진 부분이 잡히거든요. 진짜 신기하게. 근데 롤 같은 경우는 둥그랗잖아요. 뿌리 자체가 잡히는 게 아니라 그 아래 부분이 눌려서 이쁘게 모양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앞머리를 할 때 모류를 교정하고 싶을 때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꼬리빗으로 비벼가면서 바람을 주면 잡힌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뿌리 볼륨도 죽지도 않고. 어떤 분들은 이제 오시면은 제 거 영상을 짧으니까는 다 보고 오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어떻게 제 거를 이렇게 봐주시고. 모류 교정이라는 거는 머리 자체가 이제 삐뚤게 나는 부분 있잖아요. 머리가 대부분 이렇게 일직선으로 났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머리 자체가 뭐 이렇게 나고 뭐 이렇게 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일직선으로 만든 다음에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펌을 하는 게 모류 교정 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25이면은 청담에 들어가기 힘들진 않죠. 청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잖아요. 그래서
25이면은 많은 나이는 아니세요. 도전해보는 걸 추천해드려요. 청담에서는 진짜 나이고 길고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진짜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배울 게 정말 많다고 보시면 되세요. 미용하는 분들이 진짜 많이 댓글을 달아주시거든요. 고민하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바로 취직을 하시고 바로 도전을 하세요. 정말 새로운 세상이 보이실 거예요. 저는 근데 26살 때 왔어요, 서울. 패치 커버 같은 경우는 색깔이 다양하게 있기도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세치가 안 되는 컬러하고 세치가 되는 컬러하고 믹스해서 들어가는 편이에요. 제 색깔을 내기 위해서는 세치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믹스해서 새로운 색을 다시 좀 도전하는 편이에요. 세치 같은 경우도 조금만 생각하면은 많은 컬러를 할 수 있어요. 요즘에 CS 펌이라 해갖고 S하고 C하고 같이 혼합된 펌을 좀 영상을 좀 올렸는데 그거를 되게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머리가 좀 짧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아이롱 펌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데 아이롱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일반 롯드로 들어가는 거의 차이점은 일반 펌 같은 경우는 머리를 말리면 말릴수록 부시시하는 게 일반 펌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부시시해져요. 그리고 곱슬기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부시시해지거든요. 근데 아이롱 펌을 하게 되면은 머리를 한번 결을 잡아주면서 말아주기 때문에 그 부시시한 게 훨씬 덜해요. 그래서 네이프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아이롱 펌을 해서 진행을 하고 위에 같은 경우는 뭐 세팅이라든가 디지털 펌으로 해서 진행을 해서 SC 컬을 만들어서 CS 펌이라고 뭐 그렇게 하시면 관리도 좀 편하기도 해요. 그럼요. 할 수 있죠. 뭐 긴 머리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긴 단발 같은 경우도 할 수 있어요. 긴 단발이 더 하기가 더 쉬워요. 머리 자체가 어깨선에서 살짝 닿게 되면요 머리 자체는 대부분 머리가 뻗치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뻗치는 거는 더 자연스러워요. 이제 초보분들이 앞머리 자르면서 옆머리 자르면서 좀 이렇게 실패하는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해요. 혼자서 자르는 방법. 그게 뭐냐면 앞머리를 이렇게 자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옆머리를 자르는데 이 구렛나루 있는 부분을 요 부분을 건들면 안 돼요. 건드려도 되는 분들 있고 안 건드려도 되는 분들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초보자들이 집에서 자른다라고 했을 때에는 절대 이 넘어가는 머리는 자르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부분 있잖아요. 여기 부분까지 내려오는 머리를 잘라주고 여기 구렛나루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자르지 말고 얘는 넘길 수도 있고 빼서 자연스럽게 그냥 긴 머리처럼 할 수 있게 하는 게 정말 베스트예요. 실패 확률도 훨씬 적고 훨씬 더 예뻐요. 젖어 있는 상태에서 자르거나 아니면은 머리를 이렇게 내려서 텐션을 줘서 잘라서 확 올라가는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비닐 있죠. 비닐을 대고 나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보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잘 보이죠. 이 부분에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이런 비닐. 그러면 실패 확률 정말 적으세요. 그리고 모류가 이렇게 넘어가는 머리 있잖아요. 이런 머리도 그냥 이렇게 턴 다음에 앞머리 자를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쉽죠? 앞머리 자를 때에는 절대 손으로 이렇게 갖다 대서 이렇게 미용사가 하듯이 자르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비닐 같은 경우로 이렇게 대고 이렇게 자르시면은 실패 확률은 정말 많이 적습니다. 머리살 같은 경우는 좀 그 스타일이 너무 많아서 오셔서 좀 상담을 받으면서 스타일을 좀 바꿔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앞머리가 어떻고 떠나서 옆에 하고 이 라인 있잖아요. 이 라인이 떨어진 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것만 좀 체크를 잘해서 스타일만 잡아도 훨씬 더 멋있어요. 그럼요. 얼굴형에 따라 펌 스타일은 당연히 다르게 들어가죠.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 있어요. 고객님이 정말 고집해서 해달라는 경우 있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클리닉 같은 경우는 지금 머리 자체가 단백질이 다 빠져있는 상태고, 그리고 머리를 검정색으로 덮었지만은 머리 자체가 이제 손상이 되게 많이 돼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케어를 들어가는 게 좋은데 케어 종류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케어를 들어갈 때 단백질 위주 케어를 들어가고요. 안에 있는 걸 좀 많이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채워졌다고 생각하면은 실리콘을 덮을 수 있는 클리닉을 들어가시면은 훨씬 더 지속력이 오래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실리콘 베이스 케어를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단백질 케어가 들어가면 단백질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실리콘 베이스 케어를 들어갈 때에는 기본적으로 더 만족도가 높거든요. 근데 반대로 더 손상이 될 수도 있어요. 단백질이 많이 부족한 분들 같은 경우는 단백질 위주 케어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차면, 그 다음에 실리콘 베이스 케어를 들어가시면 되세요. 실리콘 베이스가 나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 있으면은 큰일 나요. 실리콘 종류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실리콘을 들어가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싼 실리콘부터 엄청나게 좋은 실리콘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들어가는 게 많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실리콘이 어떤 게 좋은 거고 어떤 게 안 좋은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실리콘이 잘 떨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안 떨어지는 게 더 안 좋은 거고. 안 떨어지는 거는 눌러붙어서 단백질이나 거기에 있는 큐티클을 같이 끄집어서 떼어서 나가는 게 안 좋은 실리콘 베이스거든요. 좋은 제품의 실리콘 베이스를 쓰시면 돼요. 근데 단백질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을 뿌렸잖아요. 뿌리고 나서 드라이로 그냥 따뜻한 바람을 살짝 말린 다음에 헹궈줘야 돼요. 단백질은 그냥 뿌린다고 해서 그냥 남는 게 아니라 이거를 말려줘야 안으로 침투할 수가 있거든요. 단백질 트리트먼트를 집에서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단백질을 뿌리고 드라이로 살짝 말려주고 그 다음에 머리를 헹궈주시면은 단백질이, 인공 단백질이 이렇게 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실리콘 베이스의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발라주고 나서 뭐 따뜻한 타월 같은 거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헹궈주시면 되고요. 이제 저희는 1분 남았어요. 마지막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좀 더 열심히 해서 구독자분들한테 좀 정보를 많이 줄 수 있는 유튜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해요. 다음에 또 만날게요. 라이브 방송은 자주 할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은 라이브 방송 때 글 달아주시면은 최대한 좋은 정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만나요. 안녕.